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나 퇴직 후의 삶까지 그려보진 않는다. 젊은 날에 나는 회사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뛰고 또 뛰었다. 그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올라가야 할 목표가 뚜렷했기에 하루하루가 전투 같았다. 그 결과 나는 마침내 회사에서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어깨 위에 달린 직함은 무겁기도 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내 이름은 늘 부장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불렸다. 하지만 그런 날들도 영원하지는 않았다. 어느 순간 나이와 시간이 흘러 정년 퇴직을 맞이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정작 퇴직 후에 내가 마주해야 할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퇴직 후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낯설고 어색한 환경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사회적 위치와 자존감 사이의 간극을 뼈저리게 느꼈다. 회사에서는 항상 부장님이라 불리던 내가 이제는 나이 어린 매니저에게 평범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이름이 불리며 일을 지시받고 있었다. 이 순간 은퇴 후 삶에 대한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깊이 느낄 수밖에 없었다. 첫 번째 사례는 60세에 퇴직한 전직 대기업 부장 이 씨의 이야기이다. 이 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서 탄탄한 경력을 쌓으며 부장까지 올랐고 직장 내에서도 까다롭지만 정확한 일 처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년을 맞으며 어느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지만 막상 연금과 퇴직금만으로는 앞으로의 인생을 편히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씨는 마트 아르바이트를 선택했다. 첫 출근 날부터 이 씨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자신보다 훨씬 어린 매니저가 이름을 호명하며 물건 정리를 지시했고 그는 그 순간 움찔하며 당혹감을 느꼈다. 과거 직장에서 자신이 하던 업무와는 전혀 다른 단순 업무들이 반복되었고 고객의 작은 불만에도 허리를 숙이며 사과해야 했다. 직장에서는 자신의 지위로 인해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기업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며 자존감이 심각하게 흔들렸다. 이 경험 이후 이 씨는 단지 돈만으로 퇴직 이후의 삶을 계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회적으로 낮아진 지위에서 오는 심리적 충격을 버티려면 마음의 준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은행 부지점장으로 퇴직한 58세 박 씨의 경험이다. 박 씨는 오랜 금융업 경력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막상 퇴직금을 받아보니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연금 역시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결국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첫날 출근하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 젊은 사장이 가볍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물건 진열과 청소를 부탁했고 계산대에서 젊은 고객들이 기다리며 불만을 표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젊은 고객들과의 소통은 어려웠고 계산 실수가 반복될 때마다 자신이 무능한 사람으로 비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한때 많은 직원들을 지휘하고 고객들에게 금융 컨설팅을 제공했던 자신의 과거가 마치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박 씨는 이 경험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에서의 적응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 단지 경제적 측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준비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다는 것을 절감했다. 세 번째 사례는 62세 전직 공무원 출신 김 씨의 이야기다. 김 씨는 평생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며 퇴직 후 연금만으로도 충분할 거라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자 가까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첫날부터 김 씨는 매장 내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리는 순간부터 무척 당황스러웠다. 젊은 점장과 20대 동료 직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익숙하게 일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매뉴얼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 번 실수를 반복했다. 커피 머신 앞에서 헤매며
손님들에게 눈치를 볼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김 씨는 과거 자신이 공직에서 담당했던 일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 경험 이후 김 씨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단순히 연금과 퇴직금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퇴직 이후의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해야 하는 시간임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노후 준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임을 느꼈다. 이 세 사례는 은퇴 이후의 삶이 경제적 준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은퇴라는 시점에서 사람들은 흔히 퇴직금이나 연금과 같은 경제적 측면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은퇴 이후 삶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회적 지위가 변화하면서 오는 심리적 충격,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계속해서 배우고 변화해야 하는 삶의 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미리 인지하고 다방면에서 철저히 준비할 때 비로소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이제 막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한 이들이라면 이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교훈을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것이다. 노후는 단지 경제적 준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은퇴 이후의 진정한 준비는 새로운 사회적 역할에 적응하고 자기 자신을 재발견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추는 데 있다. 부장님에서 평범한 알바생으로 호명당한 그 순간, 퇴직 이후 삶의 진짜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막상 은퇴 이후 다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직면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충격은 바로 사회적 지위와 호칭의 변화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이다. 회사에서는 부장, 차장 같은 직급으로 불리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다시 평범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불리면서 큰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간의 경험상 이런 상황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바로 자존감의 급격한 하락이다. 나 역시 처음 재취업을 시도하며 이러한 상황을 마주했기에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 오늘은 은퇴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조언과 사례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먼저 은퇴 후에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은 직장 내 호칭과 지위 변화다. 한때 조직에서 상급자로서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존중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보다 한참 어린 사람들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지시를 받게 된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임원급까지 올랐던 한 60대 남성은 퇴직 후 처음 시작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젊은 매니저에게 업무 지시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가 작아지고 수치스럽다고 느꼈다고 고백했다. 그는 젊은 매니저가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시를 받는 상황 자체가 낯설고 불편해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퇴직 후 재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가져올 심리적 충격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가 먼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간단한 업무도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업무 숙련도의 차이다. 많은 은퇴자들이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 높은 업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은퇴 후 재취업하는 직장은 대부분 그 전문성과는 무관한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노동이 주를 이루는 곳이다. 예를 들어 은행 지점장까지 지낸 후 퇴직한 어느 50대 후반 남성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마트 계산대 업무를 시작했다가 첫날부터 큰 난관에 봉착했다.
업무 자체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계산기 사용법부터 고객 응대까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신없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컴퓨터와 서류 업무에만 익숙했던 그는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자 본인의 능력에 의심을 품게 되었고,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수치심에 시달렸다. 이런 경험은 비단 이 사례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관리직으로 살아온 은퇴자들이 단순 업무에서 잦은 실수를 하거나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따라서 퇴직 후 재취업을 계획할 때는 본인의 기존 전문성과 무관한 새로운 업무 환경에 대한 사전 연습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적응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리부터 작은 일자리 체험이나 실습을 통해 익숙해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바로 세대 간 소통의 문제다. 은퇴 후 재취업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동료나 관리자가 자신보다 훨씬 젊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소통 과정에서 자주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60대 초반의 한 전직 교사는 은퇴 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본인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젊은 동료 직원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고 불편한 행동으로 비춰졌다. 본인은 선의를 가지고 일을 도와주려 했지만 젊은 직원들은 이를 불필요한 간섭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전직 교사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존재로 여겨지게 되었고, 결국 직장 내에서 고립감을 느껴 일을 중단해야만 했다. 이런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은퇴 후 재취업 환경에서는 세대 간 문화적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가짐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너무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해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처럼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사회적 지위 변화로 인한 심리적 부담, 새로운 업무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 그리고 세대 간 소통에서 오는 어려움들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은퇴 후 재취업을 단순히 경제적 문제 해결만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존감을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을 기존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현재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도전이며 이 도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직급과 호칭의 변화에 주눅들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은퇴 후 삶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